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 시기를 넘기는가 하면 분양 미달인 곳이 속출하는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 10.5m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준설을 해도 6.5m 수준에 지나지 않아 항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준설 예산 증액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의 컨택센터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컨택센터를 여성 일자리 창출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 시기를 지났지만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분양 미달인 곳도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공원 부지 중 30% 이하 면적을 아파트로 조성하고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아파트 중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마동공원 자이와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 2개뿐,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는 아직 분양 미달 상태입니다. 분양 초기에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지만 부동산 침체로 지금은 프리미엄 없이 내놓아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라산 LH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아직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00여 세대 규모의 팔봉공원 서희스타일스 또한 지난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땅 주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원 개발의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건설사가 안 정해지면 계속 이게 공원이 좀 보기 안 좋게 묶여가는 거고 규제를 풀어줄 수도 없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익산시는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 중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작물 철거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23년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내년에 회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전망도 있어서 잔여 물량을 계약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부동산 시장 악화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도내 총선 공약이 50여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 이행 분석 결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31.11%로 울산과 경북, 세종, 제주 지역에 이어 높았습니다. 다만 폐기 공약은 0.7%, 보류된 공약은 8.08%로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에 인문계로 전환되는 군산 상업고등학교 이전이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상고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역세권 이전 신설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여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망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전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의 주산지로 전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의 콩 재배 면적은 4,900여 헥타르로 전국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산 밀 재배 면적은 8,200여 헥타르로 전국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김제와 익산, 정읍, 부안 등 도내 영농법인 6곳을 콩과 밀 생산 우수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1조 6,725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익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반 구축 사업 5억 원, 시 대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 용역 2억 원, 일시민 1악기 프로젝트 1억 4,400만 원 등 53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날 예산안 최종 의결을 끝으로 익산시의회 올해 의사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1조 6,23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 유지비 30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9억 원,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9억 원 등 77건, 11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한편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7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에서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준설 예산 증액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지난한해 2,100만 톤, 개항 이래 122년 만에 2천만 톤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으로 보면 15억 8,100만 톤의 1.3%,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12번째에 불과합니다. 대형 선박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없는 항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평균 수심은 6.5m로 지금보다 4m 이상을 더 확보해 계획 수심 10.5m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쌓이는 토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선사들이 군산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바닷속 바닥에 닿거나 접안한 선박이 미끄러지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유지 준설에 연평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사 퇴적량이 준설량을 압도하다 보니 시급한 곳만 미봉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군산항의 준설량은 퇴적 토사량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해 쌓이는 토사는 300만 세제곱미터지만 적은 예산의 준설은 80만 세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안정적인 준설 예산 지원과 오늘 2027년 완공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앞당길 것을 건의했습니다.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난도는 수토 용량이 초과되어 더 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수토 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연간 3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 댐질식 준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만경강 수변도시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됐고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모텔촌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이전을 요구하는 만큼 만경강 수변도시 행정타운이 유력한 이전 부지로 검토 중입니다. 한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학협력단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16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260여 개 어린이 급식소에 식단 개발과 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익산 남중동에 있는 옛 세무서 건물 매입에 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숙 익산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7년에 지어진 옛 세무서 건물은 토지 공시지가 16억 3천만 원, 건물 시가 표준액 6억 4천만 원 등 모두 2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이를 매입해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또는 내년 7월에 설립 예정인 도시관리공단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익산 영등변전소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임선 의원은 오늘 열린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인으로 관리되는 영등변전소 주변은 방치된 풀과 나무 등으로 야간에는 음침한 분위기가 연출돼 시민들이 왕래를 꺼리는 거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추진되는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과 동시에 변전소 외관과 주변 환경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모바일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폐기물 스티커 구매 없이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 폐기물 간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 수거 신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영 대행업체에 전달하고 혼자 버리기 어렵거나 분리 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을 버릴 때는 민간업체와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 플랫폼 제공 사업자인 주식회사 가따의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체마다 컨택센터 지방 확대 이전 또는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택센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익산시도 컨택센터를 여성 일자리 창출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기업과 고객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컨택센터. 음성 통화나 문자 발송,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거래 상담과 불만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같은 비대면 마케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의 장점은 여성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개인 사정으로 취업이 곤란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체 컨택센터 유치 경쟁은 뜨겁습니다. 기업체마다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컨택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거나 신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는 배달의 민족 컨택센터를 유치해 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 인천은 NH농협 컨택센터를 유치해 150여 명의 여성이 취업했고, 부산은 우리카드 컨택센터를 유치해 일자리 300개 창출 효과를 걸었습니다. 이제 익산도 광역 철도 교통망으로 1시간 이내에 수도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컨택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컨택센터를 여성 일자리 창출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유치 전략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우리 시는 컨택센터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여성 인구는 13만 7,5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굴뚝 없는 신산업으로 떠오른 컨택센터가 확실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7,559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9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으며 사망자는 56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95명을 비롯해 익산 330명, 군산 29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올해 7대 환경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올해 7대 환경뉴스를 보면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을 비롯해 한빛 4호기 재가동, 환경부의 라돈 침대 군산 시범 소각, 쓰레기 대란을 부른 지역 축제들, 우범기 전주시장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입니다. 올해 군산에서 900여 명의 학생이 승마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19명의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반 학생의 경우 강습비의 70%,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강습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안에 군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가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가 출간을 연기했습니다. 전북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출간 봉정식을 연기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기술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부터 5년간 24억 원을 들여 전라도의 5천년사를 담은 역사서 발간 프로젝트지만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 서기의 기록을 차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체육진흥 사업에 95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된 주요 체육진흥 산업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개최 준비, 전북도민체육대회,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등입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가 늘어난 958억 원입니다. 도내 폐교에 대한 활용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폐교 활용은 보존 관리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활용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활용과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조성, 어린이 생태 놀이터 구축 등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18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이며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14대 원광대학교 총장이 오는 23일 취임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선임된 박성태 신임 총장이 이날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식은 학생회관 대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4년입니다. 익산시가 전북도의 2022년 지역 건설업 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지역업체 자재 및 기계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력을 우선 채용하며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인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 및 하도급 현황, 건설 자재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이뤄졌습니다. 홀로그램과 XR 산업 분야 국제학술대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DHIP 2022 국제학술대회에는 한일 홀로그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진행합니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원광대 XR관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는 원광대를 중심으로 원천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 국내 홀로그램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내 학생을 돕고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부녀회가 미역 및 떡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 2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음식문화연구회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 500여 명과 함께 추운 겨울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비가 예보되며 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